안녕하세요. 지역사회간호학의 최성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문제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인강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원각에서 나온 거는 모든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이고요. 자, 올해 제가 이제 올리는 거는 요거 책 구입하셨을 거예요. 서울고시각에서 했던 문제집을 보시면 되는데 2021년 지역사회 간호학의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원별로 요약이 됐고 지금 처음 스타트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요약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요거 먼저 보시고 이론을 접근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 저 같은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단원별로 어느 정도 동형 문제나 기출 문제를 보고 내가 이론을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풀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작년 버전에 서원각의 기출문제가 있으니 그거 보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요거 책이 좀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 파트에서 서울식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올해에 옆에 봤더니 난이도가 별 2개짜리였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올해 기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로나19의 사태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간호사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신체장애인의 전화를 걸어서 호흡기, 그 다음에 건강상태, 그 다음에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 상담자가 되려면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뭔가에 컴플레인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나 와줘라, 나 뭐 문제 있다, 이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상담자는 찾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사례 관리자는 어떤 사례? 여기 나와 있는 차상위 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체적인 장애인에게 사례죠, 케이스죠. 이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상태에 이런 게 변화가 없는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작업.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찾아가가지고 코로나 관리를 잘 하시려면 감염 관리를 잘 하시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등이 나와줘야 되고요. 변화 촉진자 같은 경우에도 행동이 변화하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례 관리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쉽게 아마 찾았을 것으로 보이고 자, 그 다음에 02번에도 이번 연도에 우리 기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자, A 간호사는 지역보건소에 처음 발령을 받고 주민센터 동장님을 만나서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 가장 옳은 것은 자료 수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자료, 2차 자료가 있다. 그러면 1차, 그 다음에 또 2차, 우리 이거 배웠었잖아요. 자료 수집할 때.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 볼 때는요. 뭐 국가고시 볼 때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으나 공무원 시험 볼 때는 거의 자주 등장하는 자료 수집의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이거는 간접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 자료 같은 것을 의미를 하겠죠. 통계 자료, 남이 해놓은 거, 통계 자료.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설문, 면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발령 받았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랬더니 누굴 찾아갔어요? 네. 주민센터 동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지역에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야? 동장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찾을 거는 정보원 면담이냐 아니면 설문지 조사냐 착착막 조사냐 참여 관찰이냐. 정보원 누구예요? 네, 주민센터 동장님.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찾게 되는 거고 구조화된 뭔가의 설문지. 여러분들도 누가 뭐 설문지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구조화된 설문지
질문지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차찬박 조사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가 이게 답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마을을 들어갔을 때 차를 한번 쑥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폐가가 몇 개가 있고 가구 수가 몇 개가 있고 도대체 생활은 어떻게 뭐 농업을 하는 건지 어업인지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타고 다니면서 보게 되는 거. 차찬박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여 관찰은 뭔가 운동회를 한다던가 그 사람들의 모임을 한다던가 그 마을에 거기에 쑥 들어가서 이분들은 어떠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게 참여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정리를 했다. 네, 정리를 하셨고, 분명히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요거 지역사회 간호학 시험 문제에 자주 그냥 뭐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 거. 결국에는 이 자료 수집을 함으로써 뭐가 있어요? 이 지역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해결해줘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소나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나 가셨을 때 내가 이 마을에, 이 동에 뭘 해결해줘야 되는지 자료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관련. 이 시험, 3번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돼서 보건 담당자 간호사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1981년이다. 1981년이었고 장기요양보험 제정으로 노인 장기요양 사업이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2007년에 제정이 됐어요. 2007년이 제정이 됐고 2008년에 아마 시행이 됐었을 겁니다. 여튼 이 말을 잘 써야 돼. 제가 항상 이 제정과 시행이 되는 거. 여기는 제정이잖아. 그럼 2007년이고 시행이 돼서 활성화가 된 거는 2008년에 우리 간호사들 굉장히 많이 뽑아가지고 네, 완전 일선에 픽스를 시켰단 말이야. 공단에서 엄청나게 뽑아서 1차 뽑았을 때가 한 240명 정도 막 뽑았어요. 그 뒤로 엄청나게 또 뽑았겠으나. 그래서 이러한 거는 진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연도가 차이가 이렇게 확 나버리니까는 이게 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지. 1년 차이로 있어버리면요, 이것도 문제에 클레임 걸 만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자, 여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시대적인 사건에 얘는 공부 안 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 솔직히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호 영역의 파트였기 때문에 흔히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연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이 이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이 됐고 우리가 이거 시행이 되는 건 1995년도에 그냥 바로 두 개 다 1년 안에 모든 게 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주었다 깨어나도 암기하세요. 1995년이라고 알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의료법의 제정으로 전문간호사 영역이 신설됐고 가정, 보건, 노인, 산업 이 지역사회 실무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몇 개 분야가 있다? 13개의 분야로 확대가 돼서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 언제다? 우리 거기 나 의료법 개정이 2000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봐. 그러면은 첫 번째 답이 뭐가 되겠어? 산업안전보건법. 네, 1981년이고 그 다음에 또 1995년이죠. 국민건강증진법. 그 다음에 또 라가 뭐가 되겠어요? 2000년에 나온 거. 네, 의료법. 그 다음에 네, 장기 요양. 그게 마지막. 정답은 우리가 살 때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내년에도 이러한 큰 법 제정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했던 크게 뭔가가 일어났었던 거 그거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네, 그거 꼭 알고 또 계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4번으로도 넘어가도록 하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19년도의 기출문제였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솔직히 별 난이도 보세요. 별 3개 이렇게 하이 레벨이에요. 우리가 역사 부분은 거의 지역사회간호에서 스킵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스킵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부를 잘 안 하죠. 그쪽 부분은. 네. 디테일하게 연도별대로 막 다 암기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잖아요.
자, 큰 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기업, 보건소 기반의 전국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시행을 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이 시행됐다. 이것도 건강증진법이 나왔죠? 이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 국민 우리가 시행한 거는요, 2001년에 우리가 보건소 기반의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 그래도 2001년이라고 써둘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한 건 언제예요? 1980, 이거는 꼭 외우라고 하잖아. 1989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은 언제? 1995년도. 농어촌 농특법 제정됐죠? 제정은 언제 했습니까? 1980년 12월. 12월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24주의 직무교육을 해야 되는 간호사들을, 조산사 간호사를 채용을 했죠. 그래서 조서벽지에다가 픽스를 한 그 해는 1981년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잘 써야 된다라니까. 이 제정이 됐어. 서비스를 제공해서 간호사 보낸 해년은 6개월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널뛰기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출제 들어가면은 나는 이렇게 안 할 건데. 왜냐면은 엄연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재정으로 1차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죠.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미 시행이 돼버린 거잖아. 재정과 시행이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네. 누군가는 좀 편지를 써야만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하는 게. 그나마 이게 좀 차이가 연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뭐, 이게 1년 차이다. 앞에 문제와 같이 뭐 6개월 차이다. 그러게 돼버리면은 그런 문제도 안 내겠을 뿐더러 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2001년에 방문보건 사업의 표준 지침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전국의 보건소에 정규 인력을 통한 방문 보건 사업을 전면 실시를 하게 돼요. 전국의 방문 보건 우리가 사업을 전면 실시를 하게 되고, 이때에 계약직으로 굉장히 많이 뽑았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무계약직으로 이 간호사들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는 작년에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담 공무원으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을 해라라고 해서 나라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 1995년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렇게 건강 행태를 취하는 거를 만들었지. 자,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우리가 이때 같이 또 암기를 하시려면 좋은 게 뭐냐면, 국민건강증진법, 이때 제정하고 시행이 일어난 1995년도에 우리가 보건소법이 우리 뭐가 됐어요? 지역보건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그 지역보건법이 이때에 다시 개정이 됐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에 이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해요. 2007년도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이제 2007년도부터 해. 그거를 했던 거는 뭐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냐?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시행착오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2013년부터 이제는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나중에 역사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2013년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실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까지 정리를 하고 역사도 나온다라고 준비를 합시다. 자, 우리가 6쪽에 가면은 이제 5번 문제.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이거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준비하려고 했고, 여기에서 간호제 공무원 A씨는, 와, 이 문제 17년도에 딱 공무원이라고 저렇게, 지체의 장애인 B씨의 대사증후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쳐야겠지,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영양사, 그 다음에 운동치료사, 팀 회의를 실시를 했대요.
와, 팀 회의를 실시했으니까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회의 결과 B씨는 복부 비만, 네,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가 심한 수준이지만, 3개가 있다 보니까는 대사증후군 많네요. 그래서 장애로 인해 보건소 방문이 어렵습니다. 못 와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겠어? 가정 방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의 장점, 방문 활동의 장점이 뭐야? 거동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신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방문 활동, 가정 방문의 우리가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간호공무원 A씨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다 받아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정방문을 실시한 A씨는 B씨에게 식이 조절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라고 나왔어요.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뭐야? 설명했다. 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교육자다. 변화 촉진자가 나왔을 때도 설명했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대상자가 자기가 행태 개선을 해서 변화하려고 의지가 개선이 되었다, 변화하였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변화 촉진자를 여러분들이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설명했다까지 했으니까는 간호사가 해준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자. 그럼 정답이 뭐가 된가요? 1번이 되죠. 1번. 자, 그 다음에 1번을 협력자랑 교육자는 1번이죠? 1번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의 1차 예방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난이도 3번이잖아요. 난이도 3개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베티 뉴만 하면은 그 선만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 텐데 그 선에 따라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모형,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예방을 찾으라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 선을 알아야 1차 예방을 찾겠죠. 그래서 베티 뉴만의 그 선에 가운데는 뭐가 있어? 기본 구조, 기본.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 기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항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이 있어요? 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연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유연 방어선 같은 경우는 내가 스트레스원이 들어와도 내가 확 튕겨서 나가는 거야. 저거 나한테 스트레스 아니야. 그래서 완충작용이 굉장히 잘 되고 쿠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선, 그게 유연 방어선이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군들이나 스트레스들이 유연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면 정상 방어선을 만나게 됩니다. 정상이라는 거는 그래 나 아직까지는 이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1차 예방이 되는 거고 2차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공격을 당했잖아요.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지. 기본 구조가 사망을 하거나 중증 장애를 낳거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선을 강화하는 건 2차 예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예방이라고 했으니 이 유연 방어선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항선을 강화시킴으로써 기본 구조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건 뭐다? 이 기본 구조를, 얘를 보호하는 거는 2차다 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 구조가 파괴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무슨 교육? 재교육을 한다. 파괴되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재교육한다 3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거나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킨대. 얘를 더 강화시켜서 스트레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거는 바로 1차 예방이 되고, 자, 스트레스원이 정상 방어선을 침입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문제를 조기 발견한다. 레벨과 클락의 내용이 봤었을 때에 뭐가 되겠어요? 조기 발견이라는 내용은 2차 예방이었어. 근데 여기서 뭐 나왔다? 정상 방어선이다. 그래서 이것도 2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골라내시면 되죠. 네.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적 사건으로 오른 것은 이랬어요. 자, 이것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지역보건의료계에 수립을 한다라고 했어. 의료계획 수립은 4년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보건법 바뀐 거 1990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1995년이다. 건강증진법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시행되었던 보건간호 사업이 1960년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소법이 제정된 거는 1960년이 아니라 언제야?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보건소 갈고, 그 다음에 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956년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출문제를 풀으면서 우리가 가장 큰 거는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큰 거 지금 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분들을 혼선을 줄 수가 있죠.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신 분들은 틀렸다라고 바로 제끼고 넘어갈 수가 있으나, 약간의 지금 초반기다, 아니면 이 부분을 그냥 슬렁슬렁 보고 가셨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답이라고 체킹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1989년도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는 거고, 이거가 최초로 의료보험이 실시됐던 것은 77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1985년 정부는 군 단위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간호 인력이 한 명이 세분화된 보건사업을 통해서 통합해서 제공하는 통합보건사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골라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8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오렘 일용이죠? 오렘 이용을 적용을 했다. 이거 15년도고. 간호 목표를 설정하였으면 옳은 것은, 자, 오렘 하면 뭘 생각해야 돼? 셀프케어, 자가간호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가간호를 잘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 간호 목표를 설정을 했으니 뭘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셀프케어라는 자가간호의 내용에 뉘앙스가 나온 것을 찾으시면 되죠. 가출 청소년이 가족과 원만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유지를 한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주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체계 이론이 어울릴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당뇨질환을 가진 노인이 합병증 예방을 해서 자가간호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바로 나왔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얘는 치매 노인을 둔 가족이 환경 변화에서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한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 속에서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보다 보니 적응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베티 뉴만의. 또 환경 속에서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거잖아. 변화, 스트레스, 공격을 많이 받아. 그럼 내가 저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되게 되면 쓰러지거나 이제 뭔가 정상도 침범되고 저항도 침범되고 기본 구조가 이제 파괴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재혼 가족이 새로운 구성원과 변화된 가족 환경에 적응, 로이의 적응 이론이 되겠죠. 로이의 적응 이론이 어울리고, 이건 베티 뉴만이 어울리고, 2번은 자가간호고, 1번 같은 경우는 체계 이론과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자, 지역사회 간호 활동 단계에서 지역 주민 참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자, 이거는 언제 나온 거냐? 15년도죠. 15년도인데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그만큼 뭔가 정책을 만든다거나 기획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참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정부 정책의 관련 부서의 사업 내용을 직접 전달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진행할 수 있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직접 전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 주민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공동 운명체를 강화시켜서 다른 개발 활동에 참여 의욕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자주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정 중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길 때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가 있죠. 이분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탄력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을 때 주민들의 시선, 주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건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공공보건 의료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거다. 여기서 향상시키는 거랑은 전문성, 이 주민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거랑은 아무런 좀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마을에 자주성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뭐 키워가지고 뭐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정답은 아예 동떨어지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예방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간호 활동은 이랬어요. 1차 예방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요거를 꼭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1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예방에 초점인 거고, 예방 활동하는 거 다 나오는 거고, 이거는 조기 발견. 네. 발견, 조기, 치료. 그 다음에 얘는 재활하고 또 복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이런 것들의 1차, 2차, 3차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교육과 여기에 교육이 들어간다. 근데 이 교육과 교육에서는 뭐가 있다? 무슨 차이다? 얘는 예방이니까 대상자가 건강함. 얘는 이거는 관리 교육을 해줘야 돼요. 이미 이환이 된 이환 대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1차 예방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 그래서 6개월의 영아에게 우리가 DPT 백신을 접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예방접종이 되는 거죠. 예방접종이 됐어요. 예방자 들어갔죠? 그래서 얘가 1차가 되는 거고. 뇌졸중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 방법을 교육했다. 와우, 이런 거. 내 아이 스타일 시험 문제. 어떤 거예요? 이완한 대상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 이게 바로 3차가 있는 거고. 성적 촉이 많은 여성에게 팝스미어를 실시했다. 자,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야. 제가 뭐 암에 걸렸다라고 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더 전파될 수도 있잖아요.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해. 그래서 팝스미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 검진이 되는 거죠. 여러분 2차가 됩니다. 2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은 임산부한테 뭘 줬어요? 식이교육을 해줬어요. 식이교육. 진단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러니까 얘도 3차가 되고. 전기 드릴 작업군에게 레이노이드 우리가 질환이 발생했어. 이게 뭘 말해요? 피노미논 뭐가 말해? 레이노이드. 어디서 졌지? 산업간호에서 나타난 거예요. 드드드드드드드 굉장히 많이 하니까는 이런 관절들이 다 미묘하게 조금씩 틀어졌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생률을 조사한다라는 거는요, 군에게 전기 드릴 작업군에게 레이노이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발생률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얼른 조기에 발견해서 있으면 치료하려고. 그래서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건강관리 체계 이론 또 나왔죠? 건강관리 체계 이론. 대상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간호란 스트레스에
대상체계 반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 중재로서 개방체계 대상자의 변화에 목적을 두는 활동을 의미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예방이란 스트레스원이 의심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중재로 유연 방어선과 정상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거다. 우리 앞전에 풀어봤었는데 어떤 선을 강화시키는 거야? 1차는 얘만 강화시키는 거고 얘는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는 우리가 3번을 고를 수가 있는 거고, 2차 예방이란 스트레스원이 저항선에 접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을 감소시키고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활동 맞습니다. 자, 3차 예방은 기본 구조가 파괴되었을 때에 우리가 합리적인 적응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거나 관리를 받는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의미를 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지역사회의 간호진단 분류 체계 중 하나인 오마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오마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문제 9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제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저 5번 봐봐. 5수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일단 틀렸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제1수준은 실무자의 우선순위 영역으로 환경, 사회, 심리, 생리, 건강, 행위 5개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4가지 영역입니다. 환경, 심리, 사회, 그 다음에 생리, 건강, 행위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맞는데 5개 영역으로 구분됐다. 이게 틀린 거죠? 자, 두 번째는 간호 대상의 문제와 관련된 결과로 구성된다. 자, 두 번째 단계에는 문제 42개가 있는 걸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3개의 수정인자가 아니라 2개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문제별 증상과 징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쉬웠을 거라 보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선구자 윌리엄 라스본의 업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게 역사가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역사 부분은 이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외국의 역사,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외국의 역사 이런 건 안 나오고 나와봤자 우리의 현대 역사에서 최근까지 어떠한 우리가 지역사회의 법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수록이 됐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서본의 업적이 아닌 거, 비종교적인 바탕으로 해서 방문군 간호했다. 최초로 리버풀 간호사들을 훈련시켜서 구역 간호를 전개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호 제공 역할뿐 아니라 사회개혁자로서의도 역할을 했다. 나이팅게일의 영향을 받아 박애주의자 재정 후원을 받아 1859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구역 공중보건 간호협회를 조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지역에서의 구제 사업을 설치를 해서 간호의 접근성을 높였고, 여기에 틀린 거죠. 지불의 비용을 받음으로써 간호 지불 제도를 시작을 했다. 요거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찾으시면 되고 5번.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 이제 보건 의료 체계의 하부 구조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르라는 건데, 클레치코프스키가 말했던 5개 영역이 나와요. 그 그림 생각나시죠? 이게 있었잖아.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들부터는 조금 들어갔어. 이게 13년도에 나왔던 별 하나짜리 시험 문제입니다. 국가의 하부 구조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찾아보아하니 1번은 보건의료 개발 자원을 개발한다. 아마 여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요. 경제가 여기 있었고, 우리가 서비스 의료 제공 여기 있었고, 관리가 여기 있었고, 내가 여기 자원이 개발이 여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 그 그림에. 그렇죠?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번 봤더니 보건의료 자원 개발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원을 조직적인 배치를 해야 된다. 여기가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된다. 1차, 2차, 3차 이 내용이 나왔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가나 다라가 되겠죠. 정답 5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좀 까마득하게 없어지고 있었어요.
문제가 출제가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3가지 필수 요소로 정확하게 잘 묶은 것은 간호 활동하고 목표하고 간호 대상, 이 내용이 나와줬으면 되겠죠? 간호 대상은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누구예요?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되겠고요. 모두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간호 활동은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 되겠어요. 지역사회 간호 활동.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 보건교육을 한다거나 직접 간호를 제공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3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그 역할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사례관리자. 이것도 뭐 12년대 단위도 2개 있었던 좀 뭐 중이죠. 상중하 치면은. 사례관리자의 내용 등을 보자. 대상자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제시한다. 그 옹호자의 역할이지 않겠어요? 옹호자.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상자의 행동이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그 변화 촉진자가 되겠지. 대상자의 문제를 사전 계획 수행 평가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사례관리자입니다. 처음부터 만나서 계획 수행 평가한다. 이 내용이 들어줘야 되고 또 다학제적인 접근을 한다. 아까 같이 다학제적인 접근을 했었을 때도 이 사례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시행된 간호활동의 효과를 평가하자. 그 다음에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자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사업 목표를 기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스마트를 듣는 게 가장 좋다. 스마트.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양적인 거, 숫자적인 데이터가 정말 들어가줘야 좋다라고 했었어요. 숫자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서 있어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게 4번이죠. 이 30%를 감소했다. 흡연율을. 왜 이런 숫자적인 양적인 것이 들어가줘야 좋다라고 했죠?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평가 기준, 잣대. 그래서 2014년도 흡연자의 흡연율을 30% 감소시킨다 라고 했으니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30% 감소. 이거를 2014년도 이제 말미에 가서 됐는지 안 됐는지 기준을 뭘만 확인하면 돼요? 저 30%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 목표를 저렇게 잘 세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17번의 밑에도 목표를 봤을 때 연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한 결과를 수치로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다 수치 없어. 의지가 있는 거, 폐지 사용하는 거, 폐암 발생률, 이런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기준이. 아주 정확한 거는 이제 30% 감소, 숫자적인 내용이 들어가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역사회 간호사가 제공하는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입니다. 1차 예방 또 나왔어요. 1차 예방. 그럼 우리가 아까 마침 말했던 거 1차 예방 뭐다? 예방하는 거다. 건강한 사람들 예방. 그 다음에 2차는 조기 발견 치료, 건강검진. 그 다음에 집단검진이 되겠고. 그 다음 3차는 이완이 된 사람들의 교육, 재활, 복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뇌졸중 환자가 손상됐어. 일단은 뭐 어떻게 됐어? 뇌졸중 환자는 진단을 받았죠. 1차 될 수가 없어. 신체 부의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한다. 운동, 신체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럼 얘는 몇 차가 되겠습니까? 3차가 됩니다. 자,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 투여 방법을 교육을 한다라고 했어. 이 또한 뭐가 되겠어요? 3차가 되겠죠. 자, 사업장 근로자에게 집단검진을 실시한다? 뭐죠? 집단검진이 들어갔다? 이거는 2차라고 했죠. 2차. 자, 지역 주민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들어갑니다. 이거는 1차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보건교육, 식습관과 운동교육, 주기적인 혈압 측정 이런 것들이 있으나 앞에 전제에 가는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자들이다? 네, 건강한 대상자들. 질병이 이완되면 3차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대한 평가 시 구조평가가 되겠습니다. 구조평가에 해당하는 것은
자, 구조평가의 정의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가성비가 어떠냐, 이 사업을 했을 때. 그걸 물어보게 되는 거고. 가정방문의 횟수, 고혈압 환자의 등록에 대한 평가. 고혈압 환자 수 등록은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평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과정평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력, 시설, 그 다음 장비, 물품의 자원의 투입 과정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이제 과정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투입된 인력의 수, 전문의 수, 그 다음에 시설, 시간, 이렇게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이 투입된 것을 보는 거는 구조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이거 별표, 별 난이도 안 봤는데 별 3개짜리 문제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0번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지역사회의 개념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개념. 자, 여기에서는 20번에서는 주민 개념과 동일하다. 주민 개념이 아니고 우리 여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 대상자들을 칭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다. 감각이나 감성이 중심으로 모인 집단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단순한 행정단위와 같이 일정한 경계를 가진 지역 주민을 말한다. 비슷한 관심과 위치, 특성으로 함께 모여있는 인간의 공동체다. 이거는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참 그 문제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10년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이제 5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으나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10년 전에 나왔었어. 이거 한 문제 웃고 막 그랬겠지? 자, 그 다음에 21번 보도록 하죠. 21번. 자, 21번에 다음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어떠한 역할을 설명한 것인가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것도 역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역할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꼭 하셔야겠다. 자료 수집도 꼭 준비해야겠다. 역사도 현대적인 역사 준비해야겠다. 이거를 딱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해결 문제 확인 및 이해. 선택된 해결 방법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도와줬어요. 해결할 범위 결정을 위해서 대상자를 도와줬어요. 다 도와줬다는 이런 이야기만 나오네. 그 다음에 또 선정된 해결 방법을 평가하는데 대상자를 도와줬어. 대상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알도록 했어.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핵심 키워드, 해결할 문제 여기다 하고 해결 방법, 그 다음에 결정타는 요 대상자가 문제 해결 과정을 알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주는 역할은 상담자 역할이 되겠습니다. 상담자 역할. 정답 4번으로 찾으시면 되죠. 이게 여지껏 물어봤던 제가 제 생각의 기준은 여지껏 물어봤던 간호사의 역할 중에 제일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래서 이거 봐봐. 이제 11년도에 나왔었잖아요. 11년도죠. 또 11년도가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나? 좀 이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지역사회 간호 진단의 틀을 하나인 오마 문제 분류. 오마도 꼭 잘 알아야겠다. 반드시 나온다. 첫째 수준인 영역에서 4가지 영역이 있다.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아까는 5가지라고 해서 틀린 거잖아요. 자, 4가지는 환경, 생리, 그 다음에 건강 행동,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심리 사회적 이렇게 하게 되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나 다가 있는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가정방문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으며 물적 자원이 얼마나 소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 범주는 이랬어요. 투입 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정방문을 하고 시간과 노력 다 투입한 거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게 되는 거니까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효율성은 이것이 얼마나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진행 정도, 그 다음에 사업의
달성 정도, 이거는 효과성을 보게 되는 거죠. 효과성, 달성 정도는 효과성. 얘는 효율성.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온다는 적합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의 평가 절차를 나열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건 순서를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가 대상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되겠지.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결정을 일단 해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평가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설정된 목표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서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한 다음에 나중에 피드백하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계획을 수립을 한다던가.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평가 절차는, 네, 정답은 2번으로 우리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년도잖아요. 다 11년도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직의 첫 파트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 해에 지방직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보셔야 되고, 무엇을 시험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18개를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문제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되, 또 새로운 버전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까지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시험의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 어떤 것을 더 마무리를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책은 얼터너티브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챕터가 처음부터 쭉쭉쭉 잘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진짜 10번 보고, 교재를 10번 보고 가시면 더 좋겠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다른 과목도 배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 할애를 한 번 이론을 받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지금 보면서 어느 영역에서 더 강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여기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야겠다라는 것을 다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서울직에서 나왔던 제 1장에 나왔던 영역이고요. 그런데 이거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 이거는 이제 지방직에 가시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직을 보고 이제 마무리 1장을 쫙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지방직은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